안녕하세요. 황순이의 대학 가는 얘기 황순이입니다. 오늘은 국민대, 단국대, 세종대, 숭실대 요 4개 대학 비교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대입니다. 국민대는 AI, 빅데이터 관련된 학과들을 많이 신설을 했네요. 그래서 이 신설학과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모험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주 상향하는 학생들에게는 좀 관심학과가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그 다음에 좀 인상적인 거는 이 빅데이터 학과를 인문자연을 따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이따가 반영 영역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집 단위가 통합이 됐어요. 요 인원이 합쳐져서 이제 50명 통합이 됐고요. 통합이 되면 일반적으로 이변이 잘 안 일어나죠. 그래서 점수가 안정권인 학생들 입장에서 오히려 좋은 거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수능 반영 방법에서 과목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지 이따 확인해 볼게요. 자, 가군에서 인원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볼게요. 인원을 한번 보시면 대체적으로 인원의 변동이 없습니다. 대체적으로 모집 인원의 변동은 없는데 이런 특이한 경우들이 있으니까 정보학부가 인문자연 따로 선발하고 있는데 인원이 변화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학부 신설이 됐고요. 바이오 의학 전공 인원이 늘어났네요. 자, 제가 계속 언급하다시피 수시 2월 인원, 지금 대체적으로 국민대는 수시 2월 인원이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꼭 12월 30일에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자, 나군에서도 모집 인원이 아주 많이 달라지진 않았는데 소프트웨어 학부가 인원이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 기계공학부가 아까 통합이 된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인원이 조금 늘어난 학과도 보입니다. 정치외교학과는 꽤 많이 늘어났네요. 자, 수시 2월 인원 꼭 확인해 보시고요. 12월 30일에. 그 다음 다군에서는 이런 신설학과들이 있고요. 자, 반영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중요하죠. 활용지표가 100분이네요. 활용지표가 100분이고요. 100분위가 유리한지, 표준점수가 유리한지는 이미 각 학생들마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에 유리한지 꼭 확인을 하셔야겠고요. 그 다음 국민대는 전체적으로 국수영탐에 대한 반영 비중이 고루고루인 편이에요.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이라고 한다면 탐구 영역의 반영 비율이 좀 높은 편이죠. 30%로 탐구 영역을 잘 본 학생들이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고 탐구 반영 과목 수도 2과목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미적분 기하와 과탐을 본 학생들이 인문계 지원이 가능합니다. 가능하지만 가산점이 있는지는 한번 살펴볼게요. 가산점이 있건 없건 인문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내가 지원하고자 하는 인문계 학과가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 지원을 할 만한 학과인지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영어 반영 방법 같은 경우에는 2점, 3점, 5점 이렇게 간격이 점점 더 벌어지고 있다가 5점, 5점 이렇게 균일합니다. 제 생각에 국민대 정도라면 거의 이제 3등급 선에서 끊기지 않을까. 대체적으로 2등급 대 학생이 많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등급별 환산이라고 돼 있잖아요. 얘네가 100분위로 반영을 한다고 했으니까 3등급인 경우에 95%로 반영이 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4등급까지 감점이 없고요. 그 다음 최종 등록자의 상위 70% 평균 전년도 결과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적 기준을 꼭 확인하셔야겠고요. 자, 되게 정확한 자료가 있습니다. 국수탐 100분이고요. 영어가 제외됐습니다. 보통 영어를 같이 껴가지고 이제 눈속임을 할 수가 있는데 영어를 제외하고 국수탐 100분이만 나왔고 대체적으로 국수탐 100분위를 봤을 때 90% 초반에서 80% 후반 정도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충원이 좀 많이 되는 학과들이 있어요. 그래서 충원이 엄청나게 많이 되는 학과들이 있죠. 그래서 이 충원율을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대체적으로 작년과 재작년의 편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죠.
재작년, 작년이 이제 전체적으로 정시 경쟁률이 줄었는데, 그걸로 인해서 인풋이 좀 많이 완화된 학교들이 있는데, 물론 대체적으로 이게 좀 인풋이 완화가 됐어요. 완화가 되긴 했으나, 그 폭이 전체적으로 크지 않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요. 국민대는 가군, 나군에서 모두 크게 이변이 없는 것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학과 간 편차도 좀 적은 것 같아요. 학과 간 편차도 좀 적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충원 인원만 좀 잘 보시고, 이 충원이 길면 이게 지금 결국에 70% 평균이기 때문에 마지막 문 닫는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일인 거죠. 그래서 현재 70% 평균만 봤을 때는 학과 간 편차는 적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오히려 점수대가 안정적으로 국민대가 나오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뭐 큰 이변이 없을 확률이 더 높은 것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자연계는 작년 같은 경우에 인문계보다 대체적으로 좀 적은 편이죠. 인풋이 좀 완화된 편이고요. 자연계는 상대적으로 좀 편차가 있습니다. 아까 인문계 다시 한번 보시면 인문계 학과들은 학과 간 편차가 거의 없다. 그러나 자연계에서는 학과 간 편차가 조금 있는 편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92%인 자동차. 국민대 자동차는 유명한 거니까 좀 논외로 할까요? 뭐 건축, 자연 89, 그 다음에 뭐 나노전자 82. 근데 이거를 조심해야 될 게, 이것만 보고 이제 나노전자 물리가 약하다 하고 지원을 하기에는 위험하죠. 왜냐? 재작년에는 높았죠, 오히려. 그래서 입시라는 게 작년에 센 학과가 올해 제일 약할 수 있고, 작년에 제일 약했던 학과가 올해 제일 셀 수 있습니다. 이런 현상 흔하게 벌어지고요. 작년 데이터만 보지 마시고 최근 3년 오랜 기간을 좀 비교 분석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재작년과 작년의 차이가 크지 않다면 올해도 사실 크지 않을 확률이 높죠. 여기 보시면 이런 학과들 있잖아요. 이런 학과들 같은 경우는 올해도 뭐 모집 인원의 변화나 뭐 반영 방식이나 군의 이동 그런 게 크게 뭐 작용하지 않는 이상 올해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확률이 상대적으로 높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고요. 방금 보셨던 이런 나노전자 물리학과, 이런 학과들은 올해 어떤 점수가 나올지 미지의 영역으로 좀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지원 참고자료 넘어가고요. 그 다음 단국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국대입니다. 단국대 죽전 캠퍼스만 먼저 좀 살펴볼게요. 예체능에서 바뀐 게 있고요. 자, 모집 인원이 크게 변한 건 없는 것 같습니다. 크게 변한 건 없고, 커뮤니케이션 학부가 조금 많이 늘어났네요. 이게 인원이 늘어난 걸 보실 때 늘어난 숫자만 보지 마시고 늘어난 비중도 같이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죠. 이건 25% 늘어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게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몇 퍼센트 늘어났는지 확인을 해 보시고요. 2월 인원이 적긴 하지만 그래도 꼭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래서 모집 인원이 늘어난 학과들이 종종 보입니다. 자, 다군에서는 모집 인원의 변화가 적은데 크게 경영학부는 좀 많이 늘어났네요. 이거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2월 인원은 좀 적어서 크게 영향을 안 미치겠으나 마찬가지로 확인은 꼭 하셔야겠죠. 자, 천안 캠퍼스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형 반영 비율을 보죠. 반영 비율을 보면요. 경영경제대학이 되게 특이한 게 아니죠. 수학 반영을 높게 하고 있고요. 어떤 학교들은 이제 경영경제랑 사회과학 계열을 여기다가 넣어가지고 사회과학 계열에도 수학 반영을 많이 하는 곳이 있는데, 사회과학 계열로 진학하고 싶은데 수학을 못 본 학생들, 그러니까 뭐 아예 못 보면 좀 힘들겠지만 좀 국어보다는 못 본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단국대가 괜찮은 학교라고 해석이 되네요. 그래서 경영경제 같은 경우에 수학 반영이 높은 학교들이 많죠. 35%인 대학교들이 많은데 뭐 그게 아주 많은 것도 또 아닙니다. 그래서 수학 잘 본 학생들 잘 관심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해석이 되고요. 전체적으로 국어 수학의 반영을 크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잘 보셔야 될 거, 탐구 과목이 두 과목이고 국민대와 마찬가지로 활용지표가 100분이네요. 그 다음에 100분위 점수에 10% 가산점 적용한대요. 건축학에는. 그래서 건축학에 지금 보시다시피 건축학 전공에 확통사탐 지원자가 지원이 가능하죠.
지원이 가능하지만 미적분 기하 선택자에게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좀 모험이 아닐까 굳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경영경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좀 찝찝한 부분이 그게 될 수 있어요. 미적분 과탐 선택자가 넘어올 수가 있죠. 넘어올 수가 있으나 다만 가산점이 없으니까 그거는 좀 안심할 수 있지만 여전히 넘어올 수 있다는 것을 좀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인원이 늘어나긴 했었지만 자연계에서 넘어올 수도 있다. 자연계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경영경제 쪽으로 희망하는 경우에 이렇게 진학을 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 영어 반영 방법을 보면은 3점, 5점, 12점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시그널을 보내고 있죠. 4등급 밑으로는 지원하지 마 라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영어 2등급 정도의 학생들이 많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한국사 반영은 3등급까지 가산점 만점이고요. 전년도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성적 기준을 꼭 보셔야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국수탄 100분위 같은 경우에는 최종 등록자의 50% 컷이네요. 70%보다 조금 더 높게 나올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수능 평균 성적인데 영어를 환산 점수를 반영했대요. 그래서 당연히 영어가 지금 아까 영어가 되게 높게 환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3등급 받으면 92%로 환산되는 건 되게 등급 환산이 잘 되는 거죠. 100분위가.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게 당연히 높게 나오는 숫자겠죠. 근데 보통 이 동그라미 2번만 공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영어가 높게 반영돼서 실제적으로 영어를 제외하고는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겠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영어를 제외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영어는 한 약 2등급 정도로 보시면 평균적인 걸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수탄 100분위를 보시면 80% 초 중반 정도에서 형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80% 초중반. 그 다음에 자연계에서는 아까 국민대와 마찬가지로 학과 간 편차가 좀 크게 나타나는 것 같아요. 학과 간 편차들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확인을 좀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근데 올해는 인문계 자연계 성적이 뒤집어질 수 있다고 제가 말했죠, 계속. 자연계에서는 이제 수학 성적이 상대적으로 잘 나오기 때문에 미적분 선택자의 등급이 대체적으로 높기 때문에 올해는 이것만 보고 자연계가 너무 안심하기엔 좀 위험하다라고 좀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안정적으로 접근을 한다면 올해 자연계 성적이 좋기 때문에 제가 볼 때 70% 후반이 자연계였고 80% 초중반이 인문계였다면 올해는 한 80% 초반 정도까지 올라가는 효과를 그 수학 등급자 분포 때문에 그 정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물론 다른 요소들이 많이 작용을 하겠지만 자연계 성적은 대체적으로 빡세질 확률이 높다라고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여전히 자연계는 학과 간 편차가 있다는 것. 근데 학과 간 편차도 매년 또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거. 이거를 잘 염두에 두시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충원율을 좀 잘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고, 충원이 보통은 다군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되죠. 그래서 이 학과들이 올해는 무슨 군에서 뽑는지 이것도 좀 잘 살펴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2월 인원이 대체적으로 크진 않았는데 수시 2월 인원이 얼마나 이제 모집 인원에 추가될지 그것도 꼭 12월 30일에 확인하셔야겠고요.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안캠퍼스 넘어가고요. 지원 참고자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종대학교로 넘어갈게요. 자, 세 번째 세종대학교입니다. 세종대학교 변경된 거를 보면요. 건축공학부가 분리가 돼서 지금 선발을 하고 있고요. 학과가 좀 특성이 많이 다르죠, 실제적으로. 그 다음에 인문계열에서 과탐도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해석하고 있죠. 그래서 올해 자연계들이 인문계로 교차 지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학 반영이 극단적으로 높았는데 35%로 좀 줄였네요. 줄여도 높은 거죠, 여전히. 자, 그 다음에 모집 인원, 이 국방 관련된 학과 인원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나군에서도 아주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네요. 그래서 조금 늘어난 학과들이 눈에 보인다 정도고요.
뭐 줄어든 학과도 있네요. 자, 2월 인원이 크게 나타나는 학과들이 있어요. 자, 크게 나타나는 학과들이 있죠. 경영학부가 좀 크게 나오네요. 국제학부도 그렇고요. 그래서 수시 2월을 꼭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아까 이제 단국대 같은 경우에는 2월 인원이 좀 적었는데 지금 세종대 같은 경우에는 2월 인원이 좀 크게 나오고 있는 학과들이 보이니까 꼭 수시 2월이 얼마나 될지 이거를 좀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자, 2월 인원이 많죠. 모집 인원 전자정보통신공학과가 늘어난 거 지금 눈에 보이고요. 이게 분리가 된 것도 확인이 됩니다. 자, 넘어가고요. 반영 방법을 한번 살펴보죠. 반영 방법을 표준 점수와 변환 표준으로 활용을 하고 있고요. 변환 표준 점수라 함은 탐구 과목에서 선택 과목의 유불리를 최소화하겠다라는 거니까 선택 과목에 따라서 표준 점수가 불리하다고 느껴졌던 학생들 입장에서는 반가운 거고 그 반대 입장에서는 아쉬운 거라고 해석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인문계에도 인문계에도 그 미적분 과탐 선택자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나 인문계의 미적분인에 가산점 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계속 얘기하다시피 인문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이 학과로 자연계 학생들이 넘어올 수도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넘어올 수 있는 학과인지를 좀 살펴보셔야겠죠. 아까 그 경영학부 인원 많이 뽑았었잖아요. 그래서 좀 수학만 잘 본 상향 지원하는 자연계 학생들이 이제 그런 걸 넘어올 수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어떤 과에 저걸 주냐, 가산점을 주냐, 창의 소프트웨어 학부에 이제 확통 지원자도 가능하지만 미적분 기하에 가산점 준다. 5%니까 뭐 극단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이 학과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확통 사탐 지원자도 국어 수학을 잘 봤다면 노려볼만 하겠죠. 그래서 탐구 영역 반영 비율이 좀 적다는 거 확인이 되고요. 네, 대체적으로 국어 수학 반영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자연계는 탐구 반영이 높네요. 25%. 두 과목 반영을 하고 있고요. 자, 영어를 보시면 5점, 5점, 10점, 20점 이렇게 됩니다. 그럼 5등급 밑은 거의 그냥 무조건 안 된다는 거고 제가 볼 땐 거의 3등급까지가 경계선이지 않을까. 세종대 정도라면 2, 3등급 정도의 합격자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3등급까지, 한국사는 3등급까지 가산점 만점이고요. 그 다음에 전년도 결과를 보시면 기준을 살펴보시라고 했죠. 국수탐 100분이 평균이고요. 70%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평균이 더 높은 경우가 있죠. 지금 보시면 평균이 대체적으로 높네요. 평균이 대체적으로 높은 건 좀 특이한 현상인데 이거는 그 앞에 안정적인 합격자가 좀 많은 것으로 좀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합격자라는 것도 지금 최종 합격자인지 최초 합격자인지 여기 자료에서 확인이 안 되네요. 그래서 입학처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입학처 자료에서 이 합격자가 최초인지 최종인지 확인이 안 된다면 입학처에 문의를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대체적으로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80% 중반, 그 다음 자연계는 70% 후반이 되어 있고요. 올해는 이게 조금 바뀔 수도 있다,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요. 충원이 많이 된 학과들이 있으니까 꼭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전자정보통신공학과 충원이 많이 되네요. 많이 돌아서 75%까지 작년에 합격한 결과가 있습니다. 아까 창의소프트웨어학부 이게 좀 인기 있는 학과인가 봐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좀 성적이 나쁘지 않았었고요. 그다음 세종대 하면은 우리가 이제 뭐 국방학과 이런 학과도 좀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갖기도 하고 가장 좋아하는 학과는 이거죠. 호텔관광 85%로 아마 올해도 뭐 크게 이게 막 뒤집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 여전히 인기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뭐 결과는 까봐야 알겠지만 자, 참고자료 비교 분석을 이제 좀 해볼게요. 세종대, 국민대, 단국대, 숭실대 위주로 먼저 좀 보겠습니다. 이 대학교들 중에서는 이제 반영 비율의 차이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드러나진 않는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국어 수학에 많이 반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보면 영어가 없죠. 영어가 없는 이유는 이 4개의 대학들, 여기 있는 대학들이 모두 영어를 20% 반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어 수학의 반영을 크게 하고 있다라는 것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이 4개 대학은 아니지만 광운대나 광운대 인문, 그 다음에 서울과기 과탐을 25%, 국민대. 자, 국민대 같은 경우에는 탐구, 인문계에서 탐구를 30% 반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국민대 단국대는 100분이지만 나머지 대학은 표준 점수니까 내가 표점이 유리한지 100분위에 유리한지 꼭 확인을 해 보셔야겠습니다. 그 다음 자연계로 넘어가서 보면요. 자연계에서도 국민대가 탐구 비율이 높다. 나머지는 수학, 국어에 조금 더 비중이 크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영어는 비슷비슷하고요. 영어 반영도 뭐 하나가 이렇게 극단적으로 좀 튀진 않는 것 같아요. 이 숫자를 해석을 할 때 여러분들 이거를 뭐 하나를 100으로 다 환산하거나 하나를 200으로 환산하거나 한쪽으로 몰아서 해석을 하는 게 맞고요. 그 다음 반영 비율은 20%니까 있는 그대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지금 이것만 봤을 때는 단국대가 3등급에 좀 관대하지 않다. 이걸 100점으로 환산하면 95점이잖아요. 95점 한번 써볼까요? 여기 95점, 여기가 96점, 여기 95점, 92점. 그 다음 서울과기대는 일단 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93점. 요것만 보시면 단국대가 92점으로 3등급에 제일 관대하지 않은 것으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네, 뭐 대체적으로 오늘 다룬 4개 대학은 영어의 그 반영 방식의 차이가 그렇게 극단적으로 차이 나지는 않는 것 같다라고 결론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음 숭실대학교입니다. 숭실대학교 모집군을 변경을 했어요. 그래서 다군에서 있던 학과들이 가군으로 이동을 한 게 있고요. 이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가산점을 5%만 주고 있습니다. 10%에서 5%로 줄였고요. 자, 가군에서 모집 인원은 사실 작년과 아주 크게 다르진 않는데 늘어난 학과들이 있으니까 살펴보셔야겠고요. 그 다음 기독교학과가 작년과 올해 다 0명을 뽑는데 2월이 된 경우에 작년에 뽑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정시 모집 요강에는 없었는데 나중에는 생길 수 있으니까 이런 학과들은 좀 전략적으로 볼 수도 있겠죠. 나중에 수시 2월로 뽑게 되는 학과니까. 그 다음에 요쪽 경상계열에서는 대체적으로 인원이 조금씩 늘어난 걸로 좀 보여지고요. 자연계에서 좀 늘어난 학과들이 있습니다. 자, 나군에서는 아주 큰 변화는 없는 것 같고요. 그 다음 다군에서 뽑는 학과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이론적으로는 가군, 나군, 다군에 모두 다 숭실대를 쓸 수도 있겠죠. 네, 뭐 그런 학생은 거의 없겠지만, 자, 그래서 다군에서도 조금 늘어난 학과들이 눈에 보이네요. 늘어난 학과들 잘 보시고 늘어난 비중을 좀 보셔야겠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좀 특이한 멘트가 하나 있어요. 지원자가 모집 인원에 미달한 경우라도 사실 이게 구멍 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구멍이 날 수도 있으니까 구멍 나도 우리는 그런 애 안 뽑을 수 있다. 지금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다군에서는 그런 일이 가끔씩 벌어지기도 하죠. 자, 반영 방법을 한번 보죠. 표점을 반영하고 있고요. 네, 대체적으로 국어 수학의 반영이 높다. 네, 무난하죠. 네, 국어, 인문계는 국어, 환경계는 수학, 자연계는 수학. 네, 대표적인 흐름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탐구는 2과목씩 반영을 하고 있고요. 가산점에 관한 얘기, 미적분 가산점에 관한 얘기는 없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인문계, 성경계에도 미적분 과탐 선택자가 넘어올 수 있다는 거, 이거 좀 염두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인문계 학생들은 그 확통 사탐 선택자도 자연2는 지원할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인문계 입장에선 자연계를 넘어가는 게 뭐 진로에 관한 문제를 논외로 하고 얘기를 하자면 올해는 수학이 자연계 학생들이 등급이 대체적으로 좋기 때문에 인문계에서 자연계 넘어가는 건 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영어 반영은 이 절대값만 한번 보면은 6점, 8점, 13점이네요. 그쵸? 네, 그러면 영어가 거의 한 3등급에서 끊겨질 것 같고요. 숭실대니까 한 2등급, 그 다음에 뭐 3등급 정도의 그 등급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많은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가산점이 있네요. 네, 가산점 있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수학 가산점이
자연2 계열에 있고요. 이게 되게 웃기네요. 자연2 학생들이 아까 이제 자연2 계열에 이제 확통 사탐 지원자가 지원 가능했잖아요. 가능한데 지금 수학의 미적분 기하뿐만 아니라 과탐까지 가산점 주니까 자연2에 굳이 인문계 학생들이 지원할 이유가 사실상 없다라고 하는 게 맞겠죠. 네. 그다음 한국사는 1등급이 가산점 만점인 거 이거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연2에는 인문계도 지원 가능하지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자, 전년도 결과를 보겠습니다. 전년도 결과 보통 이렇게 내주는 게 제일 보기 편해요. 최종 등록자 70% 상위 평균 주고 국수탐 100분이와 영어 등급을 주는 경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인문계 같은 경우에는 80 중반, 후반 정도로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보통 2등급 1점 후반에서 2등급 초반 정도로 나오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작년이 영어가 쉬웠기 때문이고 올해는 이제 2등급 초반 정도로 나오는 게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80% 초반이 된 학과도 보여지고요. 학과별 편차가 있다는 거 좀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컴탁부가 작년에 좀 셌네요. 그래서 영어가 좀 1점 초중반, 중반인데 이게 올해는 1점 후반에서 2점 초까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영어 반영 비교를 하더라도 사실 아까 큰 차이는 없었다. 대체적으로 3등급에 끊긴다. 그나마 좀 3등급에 관대하지 않은 게 단국대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반영 비율을 한번 비교를 해볼까요? 인문계 먼저 보겠습니다. 대체적으로 아주 특별한 거는 뭐 이제 국민대 같은 경우에 탐구에 30% 반영한다는 거. 난 나머지는 뭐 무난무난한 선택이죠. 국어 반영 인문계 높고 인문계가 높고 국어 반영이 인문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35%인 단국대, 숭실대. 국어 잘 보내는 이제 숭실대, 단국대인데 내가 100분위에 유리하냐, 표점에 유리하냐 이런 거 고려하셔야겠고요. 상경 계열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35%, 35%, 35%. 세종대는 구별하지 않고 있죠. 그래서 이쪽에 지원하는 게 더 좋겠습니다. 이것만 보면 여러 가지를 볼 수 있겠지만 영어는 20%로 동일하니까 사실상 큰 차이는 없다. 영어 갖고 유불리를 따질 거는 별로 없다라고 해석이 되어지고요. 자연계를 보면은 대체적으로 수학, 국어 반영이 높다. 그 다음에 국어에 그 건축학과에서 국어 반영이 35%네요. 국어 반영이 35%인 건축학과 좀 특이합니다. 그 다음에 국민대도 탐구가 30% 유일하죠 지금. 유일하게 30%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0분위에 유리하고 탐구를 잘 본 학생들, 국민대를 좀 생각을 해둬야겠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